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윤석열 42.3%, 이재명 34.5%. 자, 그런데 경제 잘 이끌 후보는 2라고 하죠. 네. 아, 그래요. 우리 이게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제를 잘 이끌 후보가 우리 이재명 후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47.6%, 이재명 40%, 이렇게 7.6%가 윤석열 후보가 높은데요. 근데 경제 운영 리더십은 이재명 선호도가 윤석열보다 9% 이상 높다고 합니다. 네. 참,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국회 예산 결산인가요? 거기서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다 반영하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게 봤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다시 재고해달라고. 그건 아니다고. 네. 저 역시도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정권 들어가지고 가장 큰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본인은요, 그 관료 중에 끝판왕, 기재부 장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았지만요. 네. 달았지만은, 비록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 예조판서인가요? 병조가 있고, 형조가 있고, 애조가 있고, 호조가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조판서가 그쪽인가? 잘 모르겠어, 제가. 역사는 잘 지식이 좀 얕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쪽으로 이게 그 관료 중에 끝판왕, 예, 모든 공무원이 가고 싶어 하는 그 기재부, 예, 거기서 수장을 맡았는데, 그분은요, 그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네, 내쫓겨서 이사를 가야겠죠. 네, 제가 뭐 내쫓겼다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맞는 표현이지 않겠나. 네, 수많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요, 다 내쫓겨가지고 경기 외곽으로 흩어졌어요. 서울 외곽이요? 안 되죠. 네, 경기 외곽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네, 이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네, 차기 정권에서 지금 상당히 유력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 네, 우리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참모가 규제 완화하는 방향 쪽이라고 합니다. 네, 뭐 종부세든 취득세든 양도세든 뭐든지 완화를 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임대차 3법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내년 6월 이후부터는요. 죄송합니다. 내년 3월 이후 여러분들께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오는 부산, 네, 그리고 인천 있죠? 이런 쪽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 이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다렸다가 일단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지방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곳이 많아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입주 물량이 없는 곳, 그런 데는요, 또 규제가 풀어지면요, 또 자금들이 또 쏠려 들어가는 거죠. 풍선 효과처럼. 네, 풍선 효과처럼요. 규제 완화되더라도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이에요. 네,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20분 떠드는 동안 벌써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방송은요, 바로바로 끝나면은 녹화 방송으로 뜹니다. 녹화로. 그러니까 제 방송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김인원님 반갑습니다. 이용님 반갑습니다. 네, 비터저님 반갑고요. 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올해 지금 많이 오른 수도권이나 서울 또는 부산, 여기서 집을 사실 분들은 일단 내년 3월 이후,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직 못 오른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을 묶이면서 상방이 막힌 지역, 그런 데는 한번 매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용님께서 자본가는 노동자 삥 뜯고 국가는 국민에게 삥 뜯는 게 똑같음. 자, 그래서 노동자도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동자는 두 번 삥 뜯기는 거예요. 네, 두 번 삥 뜯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돈 벌어가는 구조가, 네, 누가 더 많습니까? 국가는 또 자본가로부터 또 삥을 뜯죠. 법인세로. 삥 뜯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에게 종부세 엄청 때리겠죠? 네. 그쵸? 우리 토지도 건드립니다. 네, 건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가 10분 동안 10시 15분까지 Q&A 받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현재 여당에서 좀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 전세 시장은 무너집니다. 일단. 그나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전세 시장인데요. 그렇게 종부세도 강화, 양도세도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정권이 끝나는 5년 동안 매물 안 나옵니다. 매물 안 나와요. 매물이 매우 귀해집니다. 매우 귀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가 상승은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수요가 급감하니까요. 네, 급감하니까요. 근데 전세가가 없어지겠죠. 전세가. 왜?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주잖아요. 푸시를 가해서 압박을 주게 되고 그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요, 월세로 갑니다. 월세 시장이 점점 판이 커지는 거예요. 네. 지금 전세 자금 대출마저 원리금 균등 상환을 바꾸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억을 빌리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요, 3% 이자로 치면 40만 좀 넘어갑니다. 40만 넘어가요. 그런데 이자만 내면 얼마입니까? 3%로 치면요, 한 25만 원이에요. 네. 연간 300만 원. 그러면요, 거의 15만 원 정도,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원리금 균등 상환했을 때나 원리금 균등 상환하지 않았을 때랑 약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건요, 전세 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거죠.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유자들을 그나마 덜 억제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소유자들 목을 움켜쥐고 멱살 쥐고 그리고 다리를 차고 걷어차고 로우킥 때리고 하이킥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월세로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만큼 세입자들은요, 더 부담시킨다는 거죠. 아니, 그냥 안 사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월세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월세 반전세로 가죠. 뭐 보증금 2억에 월 80만 이렇게. 그거 여러분들이 내고 싶어서 냅니까? 환경이 그렇게 조성된 거예요. 환경이요. 네. 그렇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팔로우 하는 거라고요. 따를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네. 그쵸. 월세 유도에서 또 이번에 정부에서는요, 또 한 가지 편법을 쓴 게 뭡니까? 임대차 3법 통과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부 다 신고해라. 일단은 데이터 축적하기 위해서다. 국가의 시스템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국가 시스템만 들어오면서 전부 다 양성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음지로 다 나와라. 그게 전부 다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월세 시대로 바뀐다라고 하면요, 참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플랫이라고 하는데 그 주택 전체 집을 렌탈해 가지고 단기 유학생들한테 또 단기로 임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 200만 원으로 전체 렌탈을 하면서 방을 다 쪼개가지고 여러 명한테 5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본인은 300만 원 차익을 얻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월 달에. 네. 근데 그런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장으로. 근데 그런 시장도요, 그 전체를 월세로 세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 집을 빌리는 사람들도 카운실을 하는데, 카운실. 네. 그런 정부 기관에 가가지고 월세를 냅니다. 월세는 세금을 냅니다. 그런 국가에서는요. 왜? 집값이 살인적으로. 그리고 소유자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지우니까. 그렇게 월세까지, 거기는요, 월세가 아니고 주세. 매주 돈을 내거든요. 돈을 내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또 매주 내는 그런 비용도 비싸니까요. 세입자들도 그걸 빌려가지고 또 렌탈을 준다고요. 전대차라고 하죠. 전대차. 전대차. 그렇게 해서 또 악성화 되니까는 또 전대차는 그 비용도 증가를 하니까는 그렇게 전대차를 하는 그런 전차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30분만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은 또 제가 약속이 또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방송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길게는 방송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이대광님 반갑습니다. 건빵맨님 반갑습니다. 공공임대로 땅 막 뭐라고 하셨죠? 공공임대로 땅 막 써먹는 게 짜증나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당님께서 맞아요. 없는 사람 더 없이 사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적폐 프레임이 씌어서 약탈될 겁니다. 그쵸? 네. 있는 사람들은요 적폐예요. 네, 여러분들도 적폐, 저도 적폐. 네, 근데 저는 혹시나 현 정권에서 또 현 정권이 그대로 또 이어갈까봐 더 심한 정권이 나올까봐 저는 지금 1주택자로 일단 임시로 피난을 온 상태예요. 네, 김혜련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유익한 방송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호동님께서 누가 되든 2+2 폐지해주면 좋을 듯 2+2는 폐지를 해야 돼요. 네, 정말 폐지해야 되고요. 달미님께서 마스크 대란, 백신 대란, 요소수 대란, 무능 정권 이렇게 일침을 놔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용님께서 이재명 씨가 자기 집 팔아서 민주당 그분들 집 팔아서 나누면 인정하겠어. 근데 팔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왜?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선율TV님 반갑습니다. 유청호님 반갑습니다. 네, 윤호님 감사합니다. 자, 김엘리님께서 그 많은 세금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 그쵸? 네. 그리고 이용님께서 결국 세 사는 사람들이 돈 다 내는 구조.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무섭고 향후 저는요 이게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현명한 방법이고 부동산은요 어쨌든 간에 전국이 동시적으로 꺼지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꺼지면요 지방은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왜? 여러분 코스피가 폭락할지라도 안 오르는 주식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10개 중 9개가 하한가 가는데 1개는 상한가 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옥석을 가리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건요 단순하게 입주 물량만 보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재벌멋쟁이님 지금 라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옥석을 가리는 그렇게 내공을 키우는 그런 주선생의 라이브 방송 꾸준히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